자,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자, 블레스토님 어서 오세요. 일단 어제 이제 무 조합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마르세유 무랑 이제 저는 볼프스를 봤는데 5대1로 이겨버렸다. 그리고 어제 분석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뭐 레버쿠젠이 이기긴 했지만 최근에 마인츠라면 이프렌 저 배당 괜찮고 노팅엄도 음, 워낙 기세가 좋기 때문에 이프렌 그리고 와포드 확실히 카디프가 지난번 잡긴 했지만 와포드에 좀 복수가 필요했는데 저것도 무승부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프렌으로 묶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은근히 무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무를 많이 못 잡은 게 좀 아쉽고 왜냐면 아탈도 승쪽을 좀 더 받고 플리머스도 승쪽을 좀 더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쉬운데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오늘 경기 좀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15경기이기 때문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럼 보험 경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에서 최근 이제 보험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2승 3무로 일단 최근에 패배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홈 기준으로 보면은 뭐 20년도 이후도 1승 1무라 사실 상대 전적에서는 근래 들어서는 장크트 상대로 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지금 보험이 꼴찌거든요. 장크트하고 비교했을 때는 득점 차이는 오히려 보험이 한 골 앞섭니다만은 장크트가 아까도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실점이 적어요. 하위권 팀 치고는 20골밖에 실점을 안 해서 20골이면 어느 정도냐면 미넨 다음으로 실점이 적습니다. 실점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이제 득점이 꼴찌다 보니까 그런 거고 보험은 득점은 한 골 차인데 이제 실점이 워낙 많아요. 37골이라서. 그래서 뭐 호민점을 그나마 좀 이제 내세워야 되는데 왜냐 원정승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장크트가 홈보다 원정이 좋은 팀입니다. 성적이. 그리고 부상자가 최근 뭐 미드필더라든가 수비 쪽 뭐 한 명씩 빼고는 공격 쪽에 결장은 없고 장크트 쪽 보면은 대부분 장기 부상이긴 해요. 그나마 최근이 수비 쪽인데 수비에서 못 나온 것도 한 대여섯 경기 되니까 결장으로만 본다면은 얼추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상성에서도 보험이 유리한데 최근에 장크트 상대로 뭐 상성에서는 유리하지만 지난번 그 마인츠전에 지면서 연승은 못했고 그리고 하이덴하임전이 유일한 승리인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도르트문트라든가 뭐 강팀 상대로 골도 조금 넣었고 홈에서는 레버쿠젠하고 비겼으니까 근데 장크트가 지난번 프랑크전도 1실점했고 그리고 슈투트 원정에서도 잡았기 때문에 장크트도 가끔씩 보면은 뜬금없이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보험이 홈이긴 하지만 어, 장크트도 최근에 보면은 쉽게 앉았다는 점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묻찍거나 패스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걸 또 언오버로 구분해서 가자니
둘 다 언더 성향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보험의 성향을 봤을 때는 언더 가야 되지만 얘네도 최근에 언더지 한참 오버 날 때는 계속 오버만 났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예전에 홀슈타인처럼 2대2 다득점 무승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가거나 그냥 패스하세요. 요거는 무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게 승무패에도 포함됐을 겁니다. 제가 뭘로 봤더라 이걸? 잠시만요. 요 무승부 봤네. 아마 어제 무승부가 많이 나왔는데 승무패에서 제가 볼 때는 어제 분석했던 결과를 토대로 보면은 무가 진짜 많았거든요. 오늘 경기 생각보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승부. 자, 브레스트하고 낭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위하고 15위인데 일단 상성 보면은 최근에 브레스트가 홈에서 낭트 상대로 조금 더 괜찮긴 해요. 아주 살짝 2승 2무 2승 2무 1패니까 그리고 최근의 전적으로만 보면 그래도 브레스트가 좋네요. 3승 1무 1패로. 그래서 상대 전적은 브레스트가 좀 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 브레스트가 지난번에 리용을 잡았습니다. 홈에서. 저는 무승부를 좀 예측했던 경기였는데 리용을 잡았고 그리고 이 브레스트의 그 지금 리그 성적을 보면은 잠시만요. 왜냐면 이게 컵 대회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리그의 성적을 보면은 지금 11위거든요. 낭트가 15위고 뭐 득실로 보면은 당연히 뭐 순위가 높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득실로 따졌을 땐. 그래서 이게 어쨌든 리그 32강이고 연장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낭트가 최근 잘하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이제 낭트 무를 가서 적중을 했죠. 3무. 모나코하고 상대 전적도 있었고 최근에 강팀 상대로 좀 잘 비깁니다. 뭐 릴 원정, 파리 원정, 그리고 홈에서 니스라든가. 그래서 물론 컵 대회인 점을 감안한다면은 뭐 변수도 생각해야 되지만 어쨌든 브레스트가 홈에서 이제 3연승인가 흐름이 꽤 좋거든요. 근데 이제 챔스 포함 경기이긴 하지만 챔스나 뭐 컵대회를 다 떨어도 리그에서도 3연승 중입니다. 스트라스, 낭트, 리옹. 그리고 오늘 하필 만나는 낭트를 리그에서 4대1로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최근에 뭐 리그에서도 4대1로 이겼고 뭐 브레스트가 이길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 뭐 흐름으로 봤을 땐 브레스트 쪽이 좀 더 우세한데 결장자 부분 수비 쪽에 그래도 결장자가 몇 명 좀 있긴 합니다. 뭐 아주 최근 부상은 아니지만 미드필더도 한 명이 있고 의외로 공격 쪽에 결장자가 없고 낭트 쪽은 보면 주전키퍼가 일단 이적 그리고 수비 쪽에 그 좀 거의 풀타임 뛴 선수가 명단이 또 제외됐고 그리고 공격 쪽에도 보면 비중이 높지는 않는데 얘네도 장기 부상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전키퍼 이적이라든가 뭔가 수비 쪽에 부상과 명단 제외하면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땐 브레스트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브레스트가 최근 홈 기세가 좋습니다. 리옹까지 잡아냈기 때문에 그게 리그 경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낭트 같은 경우도 그 모나코하고 비기고 뭐 최근 릴 아니면 컵대회 4대0 흐름이 좋긴 한데 이게 한번 브레스트한테 4대1로 졌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물을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원래 낭트의 흐름이라면 물을 노려볼 만 하거든요. 최근에 워낙 기세가 좋기 때문에. 근데 뭐 이적 이슈라든가 아니면 뭐 물론 공격 쪽이나 미드필더 쪽에 거의 결장이 없긴 해요. 그리고 이 브레스트가 득점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낭트보다 실점이 조금 더 많아서 득실 차이가 근소한 차이거든요. 심각하게 나진 않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지난번 4대1 승리 물론 2대1에서 두 골은 막판에 터진 거기 때문에 컵대회인 걸 감안하면은 뭐 롯데를 얼마나 돌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낭트의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다. 해서 저는 일단 브레스트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 리그 경기면 당연히 브레스트 쪽을 봐야 되는데, 아니면 이 브레스트가 워낙 오버가 많은 팀이다 보니까 낭트도 약간 반반이거든요. 원정에서의 그 득점력 생각하면은 다득점했던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물론 뭐 중간중간에 있긴 하지만, 근데 최근에 또 골 넣는 거 보면은 또 꾸준하게 골을 잘 넣고 있어서 오버가 뜰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단 승무 쪽에서 고민을 하는 게, 왜냐면 오버도 배당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긴 해요. 2.05라서. 그래서 일단 잠깐만요.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하면은 오버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거. 승무에서 만약에 결정을 못한다, 그러면 오버로 가고, 승무에서 결단이 난다 싶으면은 오버를 버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표시는 오버로 해놔뒀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고어헤드하고 트벤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컵 대회가 브레스트하고 고어헤드, 그리고 발베이크,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지금 조금 안 보이는데 바르샤, 요렇게 있습니다. 나머지 분데스랑 프리미어, 세리에, 챔피언십은 다 이제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몇 경기 안 돼요. 오늘 컵 대회가 4경기. 자, 고어헤드하고 트벤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ADBC 순위를 볼게요. 트벤테가 5위거든요. 근데 고어헤드가 생각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7위. 승점은 6점 차고, 득실도 뭐 2배 정도 차이 나긴 하지만 트벤테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고어헤드 플러스 6이면 나쁘진 않거든요. 플러스인 팀이 아주 강팀들 말고 몇 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고어헤드 나쁘지 않고, 일단은 고어헤드가 홈에서 트벤테 상대로 약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한번 잡았던 적도 있고, 이게 아시다시피 컵대회입니다. 컵대회. 그래서 16강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결장 부분이 크게 없긴 합니다. 그리고 트벤테 쪽도 보면은 뭐 수비에서 그나마 최근 부상, 그리고 공격에 이제 람머스 선수가 이제 부상 의심인데, 이게 결장으로 이어질지, 아마 지난번에 못 나왔던 것 같거든요. 17경기면 풀타임이 아마 18경기인가? 그래서 팀 내 2번째로 골이 많기 때문에 뭐 못 나온다면 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어쨌든 고어헤드 홈이다. 왜냐, 고어헤드가 최근에 기세가 좋습니다. 얘네가 원래 홈 성적도 나쁘지 않거든요. 뭐 알크마르 원정이라든가 비겼던 거, 아니면 홈에서 아약스전도 비겼고, 그리고 최근에 포르티나 원정도 3대0으로 이기면서 리그 연승, 그리고 경기 수로는 5경기 무패입니다. 중간에 뭐 스파르타, 위트레이트 원정도 비겼었고, 그리고 최근에 아쉽게 졌던 트벤테전도 2대3으로 이제 역전 당한 거죠. 2대1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오늘 붙는 트벤테 원정에서도 그 정도 했다면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트벤테가 요새 분위기가 나름 괜찮습니다. 특히 지난번 빌럼 상대로 6골을 넣었고, 알크마르한테 지긴 했지만 뭐 몇몇 강팀들 빼고는 잘 안 지는 스타일이긴 해요. 졌던 팀들 보면 알크마르, PSV, 뭐 유로파로 치면 위니옹하고 라치오 정도, 그리고 예전에 이제 페에노르트, 뭔가 몇 번씩 졌기 때문에 뭐 아주 엄청난 연승을 하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로파를 제외하면. 그래서 이거는 고어헤드의 최근의 분위기로 봤을 땐 트벤테도 이게 컵대회인 걸 감안하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 무승부 보겠습니다. 어제처럼 과연 무승부가 많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것도 무승부 보는 입장이긴 한데 오버 가능성이 높아요. 다득점 무승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2가지 경우로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잠시만요. 일단은 무랑 오버를 같이 보려 하는데 오버 배당이, 이거 그래서 어제도 놓쳤던 경기가 뭐냐면 볼푸스 경기입니다. 볼푸스. 원래 볼푸스는 오버를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배당이 1.4 몇인가? 무승부하고 너무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로 갔습니다. 오버를 안 가고.
근데 오버 나왔죠. 5대1로 대승을 거두면서. 그러면 이제 무승부 조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보니까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게 고어헤드를 과연 이제 물을 데려가야 될지. 왜냐면 요새 오버 페이스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비긴다고 생각하겠지만 반대로 뭐 트벤터의 승리나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어서 일단 상성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상성을 보지 않았나? 한 번 더 볼게요. 졌던 경기들 보면 2대1, 2대1, 3대1. 예. 오버가 조금 더 많긴 했네. 그리고 최근에 트벤테 홈에서 이제 트벤테가 이제 다득점을 하긴 했는데 지금 흐름도 오버고. 무승부냐 오버냐. 트벤테가 원정에서 다른 좀 약팀들을 상대할 때 포르티나나 빌럼 그리고 고어헤드는 홈에서 최근에 졌던 경기가 페노르트. 일단 무승부랑 오버 같이 볼게요. 같이. 일단 1순위 오버를 볼게요. 오버. 그리고 고배당으로 물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 경기 발베이크 다시 또 컵 대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고민이 좀 되는 게 어제처럼 무승부가 좀 나올까요? 제가 어제 무승부를 많이 안 갔기 때문에 뭐 나왔을 수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 확실히 물을 잡았어야 하거든요. 아탈란타나 플리머스 아니면 카디프는 물을 봤기 때문에 승무 사이드에서 그 와포드 승무 사이드로 봤기 때문에 프렌을 갔던 거고 마르세유 짝을 볼푸스로 데려간 게 너무 아쉽긴 합니다. 그 위에 이제 도사리고 있던 무승부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결국엔 홈승을 좀 요새 무승부 적중하긴 했지만 잘 안 나오니까 승패로 간 건데 뭐 다 결과론적인 거라서 일단은 무랑 오버 같이 보고 우선순위는 오버입니다. 그 다음 고배당 보고 그 다음 발베이크하고 위트레이트. 일단은 발베이크는 뭐 리그 꼴찌도요 지금 18위 그리고 최다 실점 팀이고 뭐 득점은 꼴찌는 아닙니다만은 득점이 좀 있기 때문에 알메로보다 득실이 괜찮긴 해요. 그리고 위트레이트는 3위입니다. 3위 리그. 득실이 뭐 PSV나 아약스, 페노르트, 트벤테, 알크마르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승점이 39점이라 불과 PSV랑 7점 차입니다. 그래서 순위가 상당히 높고 지난번 페노르트도 잡았죠. 원정에서. 그래서 아마 위트레이트 제 기억으로는 원정 무패팀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페노르트도 그렇지만 아약스 원정도 비기고 그리고 예전에 뭐 알크마르라든가 그 원정에서 득점력이 상당합니다. 거의 골을 못 넣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골 넣었던 적도 드뭅니다. 좀 다득점을 많이 해서 최근에 거의 다 오버거든요. 지금 8경기 연속 2.5 기준 오버고 3.5 대입시키더라도 거의 오버입니다. 거의. 그래서 요새 오버 성향이 좀 많다. 그리고 위트레이트가 확실히 발베이크 상대로 홈에서는 괜찮긴 한데 오히려 또 발베이크가 위트레이트 상대로 홈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뭐 예전 전적 다 떨구더라도 최근에 1승 3무 1패 3연속 무승부 홈에서 그리고 지난번 아약스전 한 골 넣어서 아쉽게 이제 한 골차 패배. 아약스가 그때 1마엔배당이 1.3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발베이크가 일단 지볼러나 캄비르 상대로 1승 1무인데 페노르트전도 결국 한 골 차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점이 많았던 적은 무기력하게 진 건 네이면 0대3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경기도 보면 트벤테도 2대2. 그래서 예전만큼 뭐 예전에 그 연패를 오래 할 때보다는 지금이 분위기가 훨씬 좋다고 봐요. 득점도 괜찮고. 그러니까 지더라도 쉽게 안 진다. 그래서 오버가 많고. 위트레이트는 워낙 오버팀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일단 오버 봅니다. 그리고 원래 원정에 이제 무패 흐름이라면은 위트레이트 쪽을 좀 더 봐야 되긴 하거든요.
고민이 됩니다. 최근 페노르트전도 2대3으로 비볐던 거 생각하면은 위트레이트 승이 좋을지 오버가 좋을지. 근데 이게 컵 대회이기 때문에 저는 위트레이트가 뭐 득점력은 좋지만 의외로 뭐 포르티나전을 뭐 저는 경기를 못 봤지만 그게 막판에 보니까 뭐 골치도 있었고 후반 막판에 거의 골이 3-4골 들어갔던 걸로 알거든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포르티나가 순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발베이크가 어쨌든 물을 좀 캤다는 점. 위트레이트 상대로. 그래서 저는 오버를 1순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 위트레이트 승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완전 승 보긴 어려워요. 요거는 살짝 무 좀 딸리고 가야 될 듯. 왜냐면 위트레이트가 득점도 좋은데 원정에서 실점도 꾸준합니다. 무실점 했던 경기가 생각보다 몇 경기 없어요. 그래서 컵 대회인 변수를 생각하면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하고 뭐 아니면 퇴장이나 그때 포르티나전처럼 갑자기 후반에 몰아쳐서 맞을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트레이트 승무 오버가 1순위 오버. 그래서 아마 고배당 노린다면은 뭐 마인도 노릴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원정인 점을 생각하고 뭐 상승까지 생각하면 그냥 핸디무 노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물론 기세로 보았을 때는 뭐 위트레이트의 완벽한 순위나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땐 위트레이트 가야 됩니다. 근데 불안한 게 있죠.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에버턴하고 에스턴 빌라. 자 이제 리그 경기입니다. 리그 경기. 자 지금 에버튼을 보니까 그리고 결장 부분을 안 봤는데 발베이크하고 위트레이트. 일단 발베이크는 완전 결장이 없어요. 위트레이트는 주전키퍼가 지금 부상 때문에 서브가 뛰는 걸로 알고 있고 공격이 한 명 빼고는 얘네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거 막 뭐 완벽한 너무나 큰 변수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에버턴하고 에스턴은 에버턴이 일단은 사우스햄튼 다음으로 이제 득점력이 저조한데 그나마 이제 버티는 건 실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다른 팀들이 뭐 마이너스를 더 가는 와중에도 실점이 그나마 적어서 이제 그 밑에 팀들보다는 버티는 입장인데 에스턴도 마이너스긴 한데 득점력이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뭐 에버턴보다 실점이 많아도 유리한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에스턴도 이제 단점이 홈에선 강한데 원정에서 약하다. 그리고 에버튼은 뭐 홈이나 원정이나 뭐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맥네일이 여전히 부상 중이고 에스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전키퍼가 타박상 의심이라서 아마 못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마 파우토레스도 몇 경기 못 나오고 수비. 그리고 미드필더에 존 맥긴하고 로스 바클리. 얘네도 한 2-3경기, 3-4경기씩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격 쪽에 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공격력 면에서는 저 에버턴의 득점력 생각하면은 에스턴 가야 됩니다. 이거는 흐름상. 자 그럼 상성을 보면은 일단은 에버튼이 최근 에스턴한테 좀 밀려요. 마지막 경기는 비기긴 했지만 3연패도 당했었고 자 어쨌든 에버튼이 이제 컵 대회 이기면서 연패는 끊었는데 최근에 리그에서 어쨌든 5경기 승리 없거든요. 뭐 맨시티, 첼시, 아스날하고 비기긴 했지만 5경기 중 4경기가 득점이 없었단 말이죠. 무득점. 그래서 선제골이나 골을 내주면은 이기질 못했습니다. 울버햄튼 4-0 빼고는 사실 선제골 내주면은 거의 못 이겼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전에 크리스탈 역전승 말고는. 그래서 선제 득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근데 에스턴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득점력이 2배 차이 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웨스트햄전도 지다가 2-1로 역전을 했고 뭐 레스터도 2골, 브라이튼도 2골. 그래서 원정에서 무득점 경기들이 의외로 좀 있긴 해요. 뭐 뉴캐슬전 아니면 첼시, 리버풀 뭐 그 챔스에서 뭐 클럽 브리에전도 그렇고. 근데 최근 리그에서의 득점력을 보면은 또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에버턴이 과연 이제 연패 끊고 오랜만에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이게
뭐 2프레임까지 주고 막 그랬는데 에버턴의 득점과 실점이면은 못 이기더라도 첼시, 맨시티, 아스날처럼 찬물 끼얹을 수 있다 봅니다. 본인들이 지더라도 이제 아주 많은 실점을 한 경우는 거의 손에 꼽거든요. 그리고 에스턴도 보면은 최근 뭐 웨스트햄전 역전승이라든가 원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득점을 못했기 때문에 요건 언더로 봅니다. 언더. 그리고 에스턴은 레스터를 이겼기 때문에 뭔가 연승까지의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버턴의 3연패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고민되네 이거. 그래도 에버턴 득점 생각하면 에스턴 승무로 봐야죠. 일단은 이거 1순위는 언더입니다. 언더. 승가기에는 무가 좀 걸려서. 그래서 요것도 아까 브레스트 승무처럼 브레스트도 오버를 1순위로 보지만 만약에 승무에서 결정이 되면 오버 버리고 에버턴, 에스턴은 뭐 언더 버릴 정도는 아니고 뭐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해야죠. 요것도 상당히 좀 어렵네요. 그리고 레스터하고 크리스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공개를 하냐? 15경기니까 딱 반만 하죠. 둘, 넷, 여섯. 슈투트까지. 슈투트까지 하고 미넨부터는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퀸즈 파크한테 뭐 화풀이 했죠. 6대2. 아주 대승을 거뒀습니다. 왜냐? 리그에서 지금 6경기 승리 없는데 5연패거든요. 실점도 많고. 그래서 레스터 경기 보면 거의 오버예요, 오버. 그리고 지금 레스터가 강등권에 있는데 크리스탈하고 승점이 7점 차거든요. 그리고 득점은 레스터가 앞서지만 실점이 워낙 많아요, 레스터가. 그래서 최다 실점인 울버햄튼하고는 딱 한 골 차입니다. 한 골 차. 그래서 득실은 크리스탈이 좋은데 일단은 홈에 레스터나 원정 크리스탈이나 뭐 성적이 큰 차이는 없지만 일단 주전 키퍼가 여전히 부상 중이고 은디디도 여전히 부상. 뭐 공격에 압둘 파타우. 뭐 변화된 게 없어요. 뭐 추가로 뭐 결장자가 늘어났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주전 키퍼가 질병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러면 서브 키퍼가 나올 확률이 크죠. 이러면 변수는 오히려 크리스탈 쪽에 있다 봅니다. 그거 외에는 딱히 변수는 없어 보이고 결장이나. 자, 그러면 일단 레스터가 이제 퀸즈 상대로 다득점을 하면서 이겨줬지만 여전히 리그는 연패 중입니다. 그래서 이 리그 연패를 탈출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뭐 바디가 교체로 나가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PK도 넣고 어쨌든 흐름을 좀 그래도 좀 분위기를 바꾸지 않았나. 근데 상대하는 크리스탈이 좀 빡세거든요. 얘네도 보면은 순위가 별로 높지도 않고 되게 못해 보이지만 경기 내용 자세히 보면 쉽게 졌던 경기들이 없어요. 뭐 갑자기 뭐 무너졌던 거는 5대1로 이제 홈에서 아스날한테 졌던 거 빼고는 거의 비기거나 지더라도 한 골차 승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스날전 빼면은 사실 진 적도 거의 없고 둘 다 아스날전이에요. 그 카라바오컵 그 리그컵 2대3 패배. 그것도 선제골 넣었죠. 그리고 아스날 5대1로 졌을 때 빼고는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11월 초에 이제 풀럼전인데 최근 첼시전도 비겼죠. 본머스도 요새 기세가 좋은데 본머스랑도 비겼죠. 그리고 브라이튼 원정 아니면 홈에서 맨시티, 에스턴 원정도 비기고. 그래서 크리스탈이 쉽게 안 지는 팀입니다. 그래서 레스터가 과연 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 드는데 크리스탈은 막 그렇게 오버가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레스터에 비해서. 근데 무득점 했던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득점을 한다는 가정하에 레스터가 골을 많이 넣으면 2골 아니면 실점을 하면 2골을 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래도 이거 오버 가능성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버가 제일 좋아 보여요. 왜냐? 레스터의 실점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점을 1실점으로 커버하면서 이기든 아니면 한 골 넣으면서 대량 실점을 하든 거의 오버니까. 그러니까 뭐 1대1인 경우가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뭐 몇 번 있긴 하지만 오히려 크리스탈 쪽이 언더가 나면 더 낫지. 그래서 관건은
레스터가 실점을 얼마나 하느냐, 아니면 실점을 안 했을 때 득점을 얼마나 하느냐. 뭐 득점도 못하고 실점도 못하면 크리스탈이 뭐 3골 4골씩 때려받기에는 이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오버 1순위, 그리고 이게 이프렌이 1.25거든요. 갈 필요가 없죠. 레스터 생각하면은 울버햄튼한테서 3대0으로 졌던 거 생각하면 쉽게 갈 수 없습니다. 괜히 이프렌 갔다가 이핸디무 뜨면은 또 망하는 거니까. 그냥 오버 보고 승패로 간다면은 뭐 크리스탈의 흐름을 좀 더 본다 하면은 크리스탈 승부 쪽으로 보시고, 뭐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하니까. 아니다, 레스터가 1낼 것 같다 하면 레스터 1프렌. 2프렌은 너무 배당이 안 좋으니까. 근데 저는 오버만 가겠습니다. 오버. 이런 거는 차라리 뭐 무승부가 됐든 핸디무 쪽이 됐든 노려야지. 오늘 뭐 5경기밖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15경기니까 이거 하나쯤은 고배당 뭐 던져도 나쁘지 않겠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그 다음 경기 뉴캐슬하고 울버햄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뉴캐슬 같은 경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위 순위가 다시 좀 뭔가 떨어질 뻔하다가 올라간 느낌이고, 오늘 이기면은 첼시하고 순위가 바뀝니다. 그리고 노팅엄하고는 불과 이제 3점 차로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울버햄튼도 강등권 쪽에 계속 머무르느냐 살짝 벗어나느냐 그 차인데, 일단 득점이 뉴캐슬이 좀 더 앞섭니다. 하위권 팀치고는 울버햄튼이 득점력이 좋은데 실점이 많다 보니까 실점 2배 차이에요. 2배. 뉴캐슬이 생각보다 실점이 적거든요. 22골. 그래서 실점에서 워낙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뉴캐슬이 좋고, 그리고 울버햄튼이 뭐 원정이 더 좋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뭐 조금 차이라서. 그리고 뉴캐슬은 홈이나 원정이나 다 성적이 좋고, 그래서 일단은 결장 부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상성을 보겠습니다. 뉴캐슬이 최근 3승 2무로 진 적이 없어요. 울버햄튼 상대로. 그리고 홈에서도 3연승 중이기 때문에 상성은 뉴캐슬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 주전키퍼가 부상 때문에 못 나와서 서브가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마 서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미드필더에 부상이 한 명 있는데 이 선수도 비중이 높지 않아서 좀 애매하고, 공격 쪽에가 문제인데 일단은 알렉산더 이삭, 뭐 제이콥 머피 둘 다 이제 부상, 햄스트리나 종아리 부상. 이게 저번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몇 경기씩 못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된 부상인지, 일단은 그 FA컵 대회는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리그컵의 아스날전에는 알렉산더 이삭이 나왔던 걸로 압니다. 제이콥 머피도. 근데 그때 부상을 당한 건지, 왜냐 뭐 둘 다 이제 후반에 교체되긴 했는데 부상 의심이라서 아직 좀 애매해요. 나온다면은 괜찮은데 둘이 이제 합쳐서 16골에 어시가 10개거든요. 머피는 어시가 많고 이삭은 원래 골이 많기 때문에 유일한 2자릿수고, 거기다 이제 하비반스는 부상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2명까지 결장이 이어지면 3명 못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면 뉴캐슬이 타격이 있죠. 그리고 울버햄튼은 공격에 뭐 쿠냐, 라르센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여기 결장자들은 수비 쪽에 조금 토티 고메스는 부상이고, 나머지 세메도하고 크레이그 도슨이 부상 의심인데, 세메도는 저번에도 아마 못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임팩트로 보면은 뭐 뉴캐슬이 만약에 못 나오면은 조금 더 빡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완전 결장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나마 공격 쪽에 골 넣고 있는 선수는 고든인데, 뭐 기마랑이스하고 조엘린톤이 미드필드에서 그나마 득점이 있긴 하지만 공격에 너무 몰려 있습니다. 골이 다. 수비 쪽에도 골이 거의 없어요. 한 명 빼고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격진에 부상이 빠진다면은 조금 더 빡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뉴캐슬이 흐름이 너무 좋긴 하거든요. 8연승. 이 기세를 멈출 사이즈가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울버햄튼이 멈출 것 같진 않고, 어, 요거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언오버로 접근해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울버햄튼 쪽으로 배당이 빠지고 있는 거는 뉴캐슬 쪽 아마 그 부상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완전 부상으로 이어지는 건가 이게? 잠시만요. 뉴캐슬이 지금 저 선수들이 못 나온다고 했을 때 문제인데, 잠깐만. 불확정이네, 불확정. 이게 불확정이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아스날전을 뛰었기 때문에 하하 고민된다 이게. 왜냐면 이게 2.5 받으면 무조건 오버 가겠는데 3.5라서 좀 애매합니다. 요새 울버햄튼이 3.5 오버를 잘 못 넘겨요 최근에. 예전에는 3.5 오버 거뜬히 넘겼다면 요새 오버가 많긴 한데 3.5면 딱 걸치는 경기들이 많아요. 웨스트햄 2대1, 입스위치 2대1, 뭐 노팅엄 3대0, 레스터 3대0, 브리스톨 2대1. 딱 3.5에서 멈추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뉴캐슬의 최근 실점률로 봤을 때는 골을 많이 안 먹힙니다. 그러면 사실 해줘야 되는 건 울버햄튼의 득점력보다는 뉴캐슬이 울버햄튼 상대로 최소 3골은 넣어야 가능하다 보는데, 공격진 이삭이라든가 만약에 뭐 머피, 뭐 반스는 결장이고 이러면은 오버 가기도 좀 빡세다. 근데 울버햄튼 뭐 프레는 고사하고, 이 프렌도 배당이 괜찮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근데 이 프렌 가기도 좀 빡센 게, 지난번 노팅엄전 또 생각하면은 노팅엄만큼이나 뉴캐슬 흐름이 좋기 때문에 뉴캐슬 최근에 보면 뭐 레스터 4대0, 입스위치 4대0, 뭐 에스턴 3대0, 뭐 아스날 2대0, 맨유 2대0, 실점도 잘 안 해요. 이거 보면 또 이 프렌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울버햄튼이 갑자기 변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긴 하지만 참 고민이 많네. 오늘 지금까지 한 경기 중에 제일 어렵지 않나. 뭔가 이제 뉴캐슬 결장이 딱 완벽하게 결정해졌으면 무조건 울버햄튼 2프렌 가죠. 근데 울버햄튼을 믿기에는 사실 아직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오래 생각할 필요 없고, 언오버 쪽으로 접근을 합시다. 이 프렘보다는 언오버. 뉴캐슬이 그래도 뭐 설마 지는 한이 있더라도 득점은 좀 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울버햄튼이 토트넘전 2실점이나 3실점. 근데 의외로 레스터나 맨유전에 또 실점을 안 했단 말이죠. 안 되겠습니다. 과감히 던질게요, 던질게. 요거는 언오버도 애매하고, 솔직히 제 입장에선 울버햄튼 프렌도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 울버햄튼 프렌이 가려면은 이삭이나 이제 못 나온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면 갈 텐데 갑자기 나와 버린다? 그러면 또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은 오버가 될 확률이 높긴 한데, 또 못 나오면은 또 울버햄튼 쪽 프렌이 나오면서 언더 나올 수도 있어서 요거는 건너뛸게요. 처음으로 건너뛰겠습니다. 뭐 뉴캐슬 승은 뭐 배당 대비 메리트 없고. 자, 그럼 슈투트 라이프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슈투트 같은 경우에 지금 순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4위입니다. 8위입니다. 라이프치히가 4위인데 승점이 4점 차라서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득실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슈투트가 홈에서 잘하긴 하는데 라이프치히도 원정 성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결장자는 수비 쪽에 최근 부상 한 명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슈투트 뭐 장기 부상자들이라서. 그리고 라이프치히 쪽도 보면은 수비 쪽에 최근 부상 한 명, 그리고 미드필드에 경고 누적 한 명 빼고는 다 이제 장기 부상 쪽. 그래서 뭐 슈투트가 조금 더 괜찮은 정도? 뭐 큰 달라지는 점은 없는데,
자, 일단 상대 전적을 보면은 슈투트가 라이프치히한테 좀 밀리거든요, 홈에서. 근데 최근에는 1승 1무입니다. 마지막 홈 경기를 5대2로 이겼고, 자, 그러면 어쨌든 뭐 결장자도 크게 뭐 서로 이제 차이가 없고 하는 상황이고, 어, 지금 둘 다 성적이 좋기 때문에 득실 차이도 거의 없고, 승점도 별로 차이 안 나고 하면은 최근 흐름입니다. 최근 일단 슈투트가 아우크 원정에서 이기긴 했지만 최근 장크트한테 지면서 이제 연패 흐름이 끊겼죠. 근데 최근에 패배가 그 장크트전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리그에서도 보면은 그때 컵 대회 제외하고 보더라도 4경기 무패였거든요. 장크트전까진. 근데 가끔씩 슈투트가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할 때 있어요. 뭐 브레멘 원정이라든가 아니면 호펜하임한테도 1대1로 비긴다든가. 그리고 유니온 베를리전도 이기긴 했지만 선제골을 내주면서 멀티골까지 허용했는데 뭐 후반에 이제 3대2로 역전을 했죠. 그래서 뭔가 초반부터 압도했던 경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슈투트가. 그래서 항상 좀 불안합니다. 슈투트. 그리고 라이프치히도 보면은 최근에 뭐 브레멘 4대2로 이겼지만 뜬금없이 홈에서 이제 5실점 한다든가 아니면 원정에서 이겨야 될 경기 뭐 호펜하임전도 이제 3대1로 이기다가 그때 4대3으로 역전당했나? 그랬던 경기들. 그래서 라이프치히도 가끔씩 보면 뜬금없이 뭐 0대0으로 비긴다든가 이겨야 될 경기 못 이기거나 했던 경기들도 있는데 또 반대로 이기기 어렵다 생각했던 경기들을 이길 때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얘네도 오버가 많고 슈투트도 뭐 오버가 조금 많은 편인데 이게 3.5라서 좀 애매해요. 2.5면 바로 이제 냅다 달려가면 되는데 이거를 또 무승부를 봐야 될지 뭐 라이프치 프렌을 봐야 될지 고민인데 일단 득점력으로만 보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점도 그렇고. 일단은 공격 쪽에 보면은 더 많은 선수들이 골고루 넣은 거는 슈투트긴 하거든요. 한 명이라도 더 골을 넣은 건. 근데 공격진이 훨씬 더 많으니까 슈투트 쪽이. 그렇긴 한데 임팩트로 보면은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땐 슈투트 홈이지만 그동안에 슈투트가 상당히 불안했던 점들을 비춰봤을 땐 라이프치히가 뭐 또 한 번 왜냐면 원정 실점이 두 자릿수거든요. 라이프치히가. 슈투트도 근데 홈인데 두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승부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 차라리 라이프치히인 프렌을 보고 뭐 나중에 고배당으로 물을 노리든 언어보는 3.5라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슈투트가 가끔씩 뭐 언더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라이프치히가 만약에 원정에서 득점력이 생각보다 많이 못 넣는다. 근데 많이 못 넣은 적이 은근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라이프치히 프렌 보고 저거 패스했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라이프 프렌슨 보고 저는 아마 고배당으로 갈 거면 무 노려야 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합니다. 요렇게 하면 8경기죠. 8경기. 나머지 7경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버가 땡기긴 하는데 요새 오버 가면 오버가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아마 무승부를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 미넨하고 호펜하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순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일단 미넨이 요새 상당히 괜찮죠. 1위입니다. 1위. 레버쿠젠이 1점 차로 쫓아왔는데 오늘 이기면 4점 차로 벌어지고 호펜하임은 그나마 이제 뭐 득실이 15위 치고는 마이너스 9면은 생각보다 막 아주 안 좋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미넨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홈에서 유일한 무패팀 미넨 6승 1무 4실점밖에 안 했거든요. 실점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호펜하임은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팀 중에 한 팀입니다. 4팀 중에 하나예요. 홀슈타인, 아우크, 보움이 이제 승리가 없는데 거기다 호펜하임이 가장 승점이 높긴 합니다. 3으로. 근데 얘네가 득점이 4득점이라 최소 득점팀. 근데 실점이 아까 적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일하게 또 미넨이랑 한 자릿수 실점이긴 해요. 원정 9실점.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상대가 미넨이다 잘못 만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미넨이 홈에서 뭐 호펜하임한테도 19년도에 한번 진 게 있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미넨이 좋을 수밖에 없고 자 이러면 결장으로 가야죠. 결장. 일단은 미넨의 결장을 보면은 무시알라가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아마 그 부상 때문에 못 나왔던 걸로 아는데 결장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 외에는 결장자가 크게 없어 보여요. 뭐 다 장기 부상자니까. 그리고 호펜하임 쪽 보면은 여전히 마리우스 불터의 그 결장 말고는 여기도 상황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기는 뭐 크라마니치하고 흘로제크만 나오면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호펜하임의 최근 그 흐름입니다. 볼프스한테 0대1로 졌죠. 메넨글라한테 지고 뭐 도르트문트한테 비기긴 했지만 볼프스, 마인츠, 브라가 그리고 아우크 그리고 또 어디 있냐 하이덴하임 몇 경기냐 이게 다섯 경기 연속 무득점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정 득점력이 괜히 4득점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괜히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득점을 잘 못합니다. 그냥 0대0으로 비긴 게 상대가 골을 못 넣어준 게 다행이지. 지금 미넨이 당연히 득점력도 더 좋고 여러모로 다 좋긴 하지만 뭐 메넨글라 1대0 아니면 미넨도 원정에선 장크트 1대0이라든가 골을 많이 못 넣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원정이고 홈에서는 최근에 리그에서 넣었던 거 보면 라이프치 5골, 하이덴하임 4골, 아우크 3골, 유니온 베를린 3골, 슈투트 4골.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득점 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미넨 승 봐야죠. 근데 승 배당이 얼마 안 나옵니다. 그래서 1마인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호펜하임이 과연 도르트문트전처럼 선방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도르트문트하고 미넨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도르트문트는 실점이 좀 많습니다. 미넨은 유일하게 이제 10점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골 아주 많이 좋죠. 그래서 미넨 1마인부터 시작하고 2마인까지 봅니다. 언오버는 사실 최근 미넨의 득점력이면 오버 가야 되는데 호펜하임이 원정 득점이 없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넨이 3대0으로 이기면 가장 좋지 않을까. 왜냐 언더 배당이 2.09거든요. 근데 이게 3.5 마인까지 있기 때문에 2배 이상을 노리시는 분들은 오히려 3.5 마인을 노릴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1 마인을 기본으로 가고 고배당 노릴 거면 2 마인 정도지 호펜하임이 한 골 넣는 순간 미넨 4골 넣어야 됩니다. 근데 뭐 라이프치전이나 뭐 5골 넣고 하는 거 보면은 뭐 호펜하임 정도면은 때려 넣을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호펜하임도 생각보다 원정에 실점이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오버가기가 좀 빡세요. 근데 미넨이면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저는 1마인, 2마인까지만 보겠습니다. 언오버는 사실 좀 애매하다. 1마인, 2마인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브레멘하고 하이덴하임 가도록 할게요. 자, 12하고 16인데 자, 브레멘 같은 경우에 지금 순위가 12, 하이덴하임이 강등권인데 승점이 딱 2배 차입니다. 거의 많이 차이 나죠. 그리고 득실도 브레멘이 더 좋고 그리고 하이덴하임이 무승부가 많이 없는 팀 중에 한 팀인데 일단 원정에서 무가 없습니다. 장크트하고 두 팀만 이제 그 원정 무가 없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브레멘은 홈보다 원정이 좋은 팀이다. 근데 브레멘이 홈이죠. 그래서 요걸 한번 노려볼 만하죠. 장크트 어디냐 장크트래 하이덴하임 입장에서는 일단 수비의 경고 누적, 공격에 한 명 뭐 결장인데 아주 최근도 아니고 비중도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 수비 결장이 좀 그나마 비중이 있고 하이덴하임은 미드필더 이적 그리고 공격에 뭐 결장 한 명 요 정도. 그래서 뭐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러면 일단은 브레멘이 최근 홈에서 하이덴하임한테 졌기 때문에 리그에서 뭐 상성은 뭐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안 좋다 볼 수도 없고 좀 애매한데 요새 브레멘의 상승세가 워낙 좋습니다. 라이프치히전 지긴 했지만 그 전에 4연승,
5경기 무패. 뭐 상대가 유니언 베를린, 뭐 장크트, 보움이라서 좀 그렇긴 해요. 다름슈타트까지. 근데 슈투트랑도 비겼고, 예전에 볼프스 원정 4득점이라든가 레버쿠젠하고도 비겼던 거 생각하면, 그리고 호펜하임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대 0에서 퇴장 이후에 4대 3으로 역전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확실히 골은 잘 넣는 것 같아요. 브레멘이. 최근에 득점력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이덴하임보단 낫지 않을까. 왜냐, 하이덴하임이 지난번 유니온 베를린을 이기긴 했지만 그동안의 성적들을 보면은 뭐 뮌헨전 원정 2골, 뭐 레버쿠젠 2대 0으로 이기다 5대 2 역전패. 뭐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뭐 뜬금없이 마인츠 잡던가, 아니면 뭐 홈에서 좀 아쉽게 라이프치히전 0대 1로 졌든가, 뭐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한데, 글쎄요, 브레멘의 득점력이라면 그래도 하이덴하임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마 승무패에서는 퍼센테이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퍼센테이지가 좀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아마 저도 승을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조금 애매하다. 배당이 너무 낮다. 1.5. 물론 하이덴하임이 뭐 일로 보나 절로 보나 다 안 좋아요. 왜냐? 뭐 당연히 승점 2배 차이 나고 득실도 밀리는데. 근데 유독 홈에서 브레멘이 원정보다 좀 약했고, 그리고 하이덴하임이 지난번 연패를 끊으며 이겼단 말이죠. 유니온 베를린 상대로. 이러면 흐름을 탈 수도 있다. 그리고 가끔씩 뜬금없이 강팀 상대로 득점을 했던 거 생각하면은 브레멘이 과연 아주 쉽게 이길까라고 접근했을 때, 뭐 홀슈타인전도 2대1 승리가 있었고, 그리고 다름슈타트, 아마 2부 팀이죠. 이거 컵 대회인데 이 팀 상대로도 뭐 1대 0으로 이긴 거 생각하면 그냥 막무가내로 브레멘 승 뭐 마행 가기에는 살짝 위험 부담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오버 가기에도 원정에서 뭐 보움전 0대 2라든가 아니면 홀슈타인한테도 1대 0으로 진 거 생각하면 그래도 오버 가는 것보다 브레멘 승 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꼬아서 생각하려 해도 그냥 흐름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이덴하임의 연승은 없다. 그리고 브레멘의 연패는 없다. 그리고 골 넣는 거 보면 브레멘이 이길 확률이 높다. 그래서 브레멘 승. 그리고 이길 거면 뭔가 한 골차 승리보다는 더 많은 득점을 하지 않을까. 하이덴하임의 그 원정에서의 그 실점률을 보면은 뭐 한 골차 승부도 있는데, 브레멘이 최근 홈에서 다득점으로 이겼던 경기가 유니온 베를린밖에 없긴 하네요. 의외로 한 골차 승부가 꽤 많네. 네. 그 홈이나 원정이나. 이러면 그냥 승만 보겠습니다. 고배당으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핸디물을 노리든가. 자, 유니온 베를린하고 아우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얘기하자면 유니온 베를린이 이제 몰라요, 이게 보는 데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름이 우니온 베를린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애초에 유니온 베를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보는 데선 이제 유니온 베를린으로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보여드리면 여기 팀만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베를린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일부러 뒤에 이름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베로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헬라스 베로나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엘라스 베로나라고 언제부턴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베로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은 베를린 같은 경우에 아우쿠스 상대로 최근 홈에서 3연속 무승부. 그러니까 무가 많다. 어쨌든. 그래서 거의 상대 전적은 반반이고, 일단 베를린이 하이덴하임한테 졌거든요. 저는 무승부를 봤던 경기인데, 근데 거기다 퇴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결장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승점 차이는 1점 차밖에 안 나는데, 아우쿠가 득점은 더 좋지만
실점이 더 많다. 그래서 득실이 더 안 좋습니다. 베를린보다. 그리고 베를린이 홈에서 1패밖에 없는 팀이고 아우크는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팀입니다. 2무 5패. 이러면 당연히 베를린이 좋죠. 근데 베를린이 주전키퍼가 일단 부상 중이고 그리고 그때 수비 퇴장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크는 거의 장기 부상 빼고는 최근 슐로터백이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수비 쪽에 이게 그나마 최근 부상 해서 공격 쪽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어쨌든 과연 이제 베를린이 지금 꽤 오랫동안 승리가 없거든요. 한 10경기 되는데 오랜만에 승리를 할지 그나마 홈 성적이 좋기 때문에 예전에 도르트문트도 잡고 리그 초반엔 또 흐름이 좋았어요. 라이프치 원정도 비기고 최근에 졌던 경기들도 보면 레버쿠젠이나 슈투트 다 한 골 차였고 그래서 괜히 베를린이 실점이 좀 적은 게 아닙니다. 아우크가 득점은 좀 많아도 실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왜냐면 최근에 아우크도 뭐 볼프스 원정, 프랑크 원정 비기면서 좋긴 했거든요. 근데 홀슈타인한테 5대1로 대패한 거 그리고 어제 도르트문트도 홀슈타인한테 뭐 완전 발렸던데 왜 홀슈타인이 갑자기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우크나 도르트문트가 못한 걸까요? 좀 갑자기 잘하니까 좀 홀슈타인 좀 견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아우크도 3연패 중이라 오늘까지 지면은 사실 4연패거든요. 더 이상 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득점력이 저조한 베를린 정도라면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보험하고도 1대1로 비겼던 상황이라 지난번 퇴장도 있고 그래서 요것도 아마 무승부 봤던 것 같아요. 아우크 완벽하게 아우크 프렘 보기에는 좋은 게 없어요. 아우크가 2무 5패이기 때문에 뭐 오랜만에 아우크의 승리 바랄 수도 있죠. 원전 첫 승. 근데 최근에 했던 상황 놓고 보면 아우크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유니온 베를린이 이제 어쨌든 홈에서 잘 안 졌기 때문에 그리고 두 팀이 무가 많았잖아요. 그냥 무 보세요. 그냥 무 보고 넘어갑시다. 자 이러면 이제 블랙번하고 인테르 아스널 바르샤 4경기 남았는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8시까지 마무리하려 했는데 조금 힘에 부치네요. 자 블랙번하고 포츠머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챔피언십 경기인데 일단 쓱 보고 가겠습니다. 자 7위하고 22위 강등권 팀하고 일단 거의 상위권에 살짝 걸쳐있는 팀의 싸움인데 득점은 포츠머스가 2골 더 많아요. 근데 실점이 10골 이상 차이 나요. 거의 20골. 그래서 블랙번이 득실은 좋다. 그리고 블랙번도 홈에서 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포츠머스가 의외로 원정 성적이 많이 안 좋거든요. 실점도 많고. 다만 이제 결장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블랙번이 상대 전적은 포츠머스 상대로 압도하긴 하는데 전적들이 한 5, 6년 이상 된 전적들이라 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의 상황인데 일단 결장 부분부터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수비 쪽에 최근 부상은 없어요. 장기 부상자 한 2명 정도. 근데 미드필더 쪽에 최근 부상이 1명 햄스트링 부상이 있고 근데 얘도 못 나온 지 4, 5경기는 돼서 가장 최근 부상은 이제 오하시 유키 일본 선수죠. 공격에 다리 부상 5골로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합니다. 그리고 뭐 라이언 헤지스도 지금 질병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지난번에도 뭔가 못 나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요거 외에는 크게 결장이 없고 포츠머스는 거의 없습니다. 다 장기 부상 아니면 부상 의심되는 선수 그것도 최근이 아니기 때문에 결장 부분으로 치면은 포츠머스가 좋다. 근데 아시겠지만 포츠머스 원정에 아주 너무 성적이 안 좋아요. 지금 5연패 중인데 퀸즈파크전 이긴 이후에 지금 9경기 승리가 없나? 2무 7패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홈에서는 뭐 스완지, 코번트리, 뭐 브리스톨 다 득점, 프레스톤전까지 뭐 4승 1무로 좋은데 원정에서는 최근 위컴, 뭐 썬더랜드, 브리스톨, 와포드, 더비카운 다 이제 득점 없이 졌기 때문에 물론 블랙번도 최근에 리그에서 성적은 안 좋아요.
왜냐면 예전에 이제 6연승 할 때라든가 아니면 실점이 좀 적었을 때 그때만큼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승리가 없거든요. 번리전도 지고 헐시티도 지고 그나마 이제 썬더랜드랑 리즈랑 비겼던 게 그나마 잘했던 건데 어쨌든 승리가 없던 거 생각하면은 지난번 미들즈브러전을 이기면서 오랜만에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건 컵대회고 리그에서도 승리가 필요한 입장이라고 봤을 때 그래도 블랙번 승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포츠머스보단 포츠머스 원정에서의 그 득점력 때문에 그래서 이 분위기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해서 블랙번 승 봅니다. 근데 포츠머스도 뭐 더비카운이나 브리스톨처럼 최근에 블랙번에 물론 블랙번이 마인을 못했던 경우가 없진 않아요. 뭐 최근에 뭐 루턴타운이라든가 썬더랜드도 선제골 놓고 결국엔 2대2로 비겼는데 포츠머스가 이게 여기 고배당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인 배당도 워낙 높기 때문에 핸디 쪽을 갈 건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인테르하고 볼로냐 가도록 할게요. 자, 2위하고 파리 싸움인데 일단 인테르가 1패로 유벤투스 다음으로 패가 적습니다. 그리고 득실이 아마 가장 좋을 거예요. 31골 플러스 31. 그리고 볼로냐는 득실이 플러스긴 하지만 인테르가 득점력도 워낙 좋고 실점도 적다 보니까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인테르가 홈에서 딱 한 번 졌거든요. 원정 무패고. 그래서 볼로냐도 원정에서 2번밖에 안 지긴 했지만 실점이 은근히 좀 많습니다. 15골이나 실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테르는 결장 부분이 미키타리안이 지금 부상 의심입니다. 그리고 칼라노글르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온 것 빼고는 없다. 그래서 미키타리안이 나오냐 마느냐 그 차이일 것 같고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수비의 경고 누적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이러면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자, 상성은 또 인테르가 볼로냐 상대로 좋긴 한데 최근 또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고 그리고 인테르가 지난번 베네치아전 이기긴 했지만 AC 밀란전 아쉽게 졌고 그거 빼면은 사실 거의 뭐 무결점이긴 한데 최근에 실점도 거의 없다 보니까 AC 밀란전 빼면 볼로냐가 지난번 로마하고 비기긴 했지만 최근에 베로나전 이제 3실점이나 했고 원정에서 뭐 라치오 3대0이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보면 볼로냐도 패가 적은 팀이긴 한데 그래도 원정보다는 인테르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볼로냐 쪽으로 배당이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뭐 물론 인테르가 좀 불안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르 쪽 봐야 되지 않을까. 득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결장이 뭐 공격 쪽에 있느냐 뭐 그것도 아니라서 사실 볼로냐가 뭐 베로나전까지 안 지고 뭐 더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모르겠지만 얘네도 패배가 적긴 한데 뭐 유벤투스전 비겼다고 해서 그 정도까지 높게 보진 않습니다. 얘네도 뭐 공격 쪽에 골이 적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인테르 봐야겠다. 인테르 승 봅니다. 마인까지는 못 볼 수 있죠. 인테르가 최근에 실점이 없다고는 하지만 리그에서 가끔씩 다득점 무승부도 있었고 근데도 불구하고 인테르 승 보는 입장에서는 예전에 라치오 0대3 패배도 있고 그랬어가지고 핸디무보다는 마인을 볼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인테르 승 보고 마인 쪽은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뭐 핸디무가 될지 마인이 될지는. 배당이 좀 빠지면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래도 인테르 승 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오히려 1.5도 안 되기 때문에 주력으로 데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승을 보는 것 뿐이지. 배당 자체가 그렇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아스널하고 토트넘 가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흐름만 보면 아스널 가야죠. 아무리 뭐 토트넘을 응원하고 싶어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 아스널이 지금
두 번밖에 안 줬고, 그리고 홈에서 무패 팀입니다. 유일하게 6승 3무. 토트넘이 내세울 거는 득점력인데 글쎄요. 아스널이 지금 부카요 사카의 결장과 그리고 제수스도 이제 아마 부상을 당했던 걸로 아는데 거기다 이제 수비 쪽에 부상도 뭐 지금 몇 명 있고 해서 부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뭐 주전키퍼 부상부터 시작해서 우도지 그리고 뭐 로메로 반더벤 장기 부상자 벤 데이비스 그리고 베르너가 그 FA컵 다녀왔다가 부상 당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나마 공격 쪽에 생각보다 많은 부상이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인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아스날도 부상으로만 치면은 토트넘보다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부카요 사카의 그 결장도 있고 제수스도 그런 뭐 만약에 결장으로 못 나오면은 물론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부카요 사카에 비해서는. 근데 아스널이 일단은 최근에 토트넘 상대로 홈에서도 마지막 경기 비기긴 했지만 3연승도 했었고 3승 2무거든요. 20년도 이후에 3승 1무라서 아직 진 적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요새 보면은 브라이튼전 1대1, 뉴캐슬 0대2로 치고 맨유전도 결국엔 뭐 FA컵이긴 하지만 승부 차이까지 가서 졌고 요새 흐름이 살짝 좀 뭔가 떨어진 느낌이거든요. 무패 흐름을 되게 길게 가져가다가 요새 살짝 꺾이는 그런 느낌이라서 토트넘이 지난번 테머스 원정에서 좀 고전을 했지만 뭐 홈에서 리버풀을 잡았던 것처럼 뜬금없이 뜬금포로 진짜 맨시티 잡을 때처럼 그럴 확률도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아스널 승은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이길 확률이 높아도. 그렇다고 토트넘 2프렌을 가자니 잠깐만요. 오히려 배당을 높여서 갈 거면 2프렌 가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토트넘. 뭐 지더라도 막 3대0, 4대0으로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더라도 한 골차 정도? 좀 예상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2프렌과 언오버는 글쎄요. 최근에 의외로 오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납니다. 오버가 날 것 같은 건 안 나고 안 나야 될 것 같은 거 나고 그리고 아스널도 보면은 최근 실점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서 전 이거 언더 봅니다. 언더. 근데 언더 배당이 별로 안 좋아요. 1.59라서. 그래서 저는 차라리 프렌 보겠다. 2프렌. 2프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스날이 이겨도 그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천 안 누르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바르샤하고 베티스. 자, 일단은 바르샤 요거 같은 경우 컵대회입니다. 컵대회. 아까 오늘 4경기 중에 한 경기. 그리고 바르샤는 지난번 5대2로 레알 마드리드를 발랐기 때문에 요새 득점력이 상당히 좋긴 하지만 너무 믿어서도 안 됩니다. 뭐 뜬금없이 홈에서 레가네스한테 졌던 거 생각하면은 바르샤도 뭐 강팀한테 강한 건지 그리고 이 경기도 보면은 FA컵이라서 홈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어디야 이게? 다른 지역인가? 올림픽 루이스 컴파니. 잠시만요. 이게 어디지? 바르셀로나네 위치가. 홈 구장은 아닌데 어쨌든 바르셀로나의 그 바르샤에 있는 구장이라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 보면은 그래도 뭐 완전 홈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뭐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건 아니니까 바르샤가 우세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일단 컵대회입니다. 컵대회. 그리고 지금 보면은 16강이거든요. 16강이고 결장자 보면은 크게 없습니다. 수비 쪽에 한 명 빼고는. 그리고 베티스는 오히려 주전기포 이적에 그리고 공격 쪽에 아르헨티나 선수 부상에 얘네도 수비 쪽에 로셀소 부상. 로셀소가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오히려 결장 부분으로 치면 베티스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바야돌리드전도 졌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리그 성적이 안 좋긴 하거든요. 홈에서. 근데 이제 완전 홈이 아니라서 지금 보면은 AT전, 레가네스전, 라스팔마스 지면서 홈에서 3연패긴 한데 이게 또 리그 경기가 아니다 보니까 컵 대회인 걸 감안하면은 로테를 돌릴 수도 있다 보거든요. 헤타페 원정도 그렇고 이제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르샤 승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전 오히려 베티스 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베티스의 결장자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베티스도 로셀소라든가 결장자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바르샤 쪽이 없기 때문에 로테를 돌리더라도 근데 레알 마드리드하고 하는 거 잠깐 이제 하이라이트로 보니까 뭐 말도 안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바르샤 승에 1마인까지 봅니다. 요렇게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요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방종하고 저는 조합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죠?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거의 1시간 좀 넘었는데 방종하고 유튜브는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한 5경기 있나?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뭐 조합을 마무리 해봐야 되겠지만 물을 좀 노릴 수도 있다. 오늘 어제 못 노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보세요.